안녕 연우야. 오늘은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줄게. 핵심 원리와 인덱스 펀드의 개념, 추천 이유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될 거야. 사실 세 가지 핵심 원리,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한 핵심 원리는 첫 번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VTSAX라고도 불리는 뱅가드의 펀드가 있는데 그것과 두 번째, 소득의 50%를 저축하고 그 돈으로 투자해라. 세 번째, 절대로 빚을 내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시는 건지 궁금해 하겠지? 바로 이 책에서 근거한 거야. 이 책은 The Simple Path to Wealth라는 책으로 지금 현재 투자 분야, 인베스팅 분야에서 아마존에서 2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1위도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야. 근데 아마존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필요할 텐데 나는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한 책을 찾고 싶을 때 예스24나 교보문고 같은 데를 찾지 않아, 절대로. 아마존부터 검색을 해. 왜냐면 아마존은 그 당시의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까지 반영하고 평점까지 반영해서 좋은 순위 근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책을 검색했을 때, 그리고 책 분야를 검색했을 때 순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 있고 신뢰 있고 평점에 기반한 순위를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무려 2위를 하고 평점도 4.8점, 리뷰는 603개나 되는 아주 믿을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번역이 됐어. 번역이 부자 교육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번역이 됐고 교보문고에 가면 살 수 있고 볼 수 있어. 나도 그래서 처음엔 영어로 된 책을 봐야 하나라고 했지만 교보문고에 있길래 번역된 책을 봤어. 핵심 원리는 바로 세 가지야. 바로 단순함, 수익률, 세계 최고의 전문가의 근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어떤 투자가 복잡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그러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중간중간에 중개가 되는 비용만 늘어날 뿐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잖아.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을 선택한 것은 이때까지 역사상 가장 큰 수익률을 낸 투자처이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인덱스 펀드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추천한 펀드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존 버글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전문가들의 대부 중에서 대부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국내 서적에 어떤 국내 전문가 한 분이 쓴 책을 너는 믿을 거야? 아니면 더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 중에 부자의 말을 믿을 거야? 당연히 그 부자 중에 부자의 말이 근거가 있고 더 믿을만 하겠지. 그 누구도 정말 진리라고 100% true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믿고 싶고 더 믿을만한 것은 정말 그 부를 일궈냈고 여러 경험에 기반하고 다른 전문가들, 다른 프로페셔널한 티처들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얘기하고 신봉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더 믿을만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책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부자 교육이라는 책이야. 자, 핵심을 요약해줄게. 아까 세 가지 핵심 원리에는 딱 정말로 액기 쓰이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 버는 족족 소비하면 혹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겉만 번지르르한 노예가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변호사나 의사 정말 누가 들어도 연봉이 센 어떤 대기업 사업가야. 그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엄청 부유한 아파트에 살아. 그럼 겉으로 보면 정말 부자겠지. 근데 실상은 집도 부채를 끼고 사고 외제차도 관리비 나가고 빚내서 대출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샀다고 해도 또 외제차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계속 발생하겠지.
결국에 부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부채는 빼야 되는 거야. 그 부채는 빼고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게 정말 자기 부라는 거야. 이 재물들을 삼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간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지고 있는 손에 쥔 돈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이크 타이슨을 예로 들어볼게. 권투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선수였던 마이크 타이슨은 3억 달러라는 무시무시한 돈을 벌고도 파산을 했어. 정말. 그러니까 부자란 돈만 단순히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에 무책임한 사람을 피하라. 그런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세 번째, 재무 설계사를 피하라. 재무 설계사는 속으로 제 이성만 따지는 자가 매우 많다. 좋은 자문가를 고를 줄 알 때쯤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자금을 굴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설명이고, 나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 너의 돈은 너의 것인데 그 누구도 너보다는 세심에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야. 네 번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여럿이지만 그중 가장 값진 건 자유이다. 이 사람은 자유 중에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역설하고 있어. 다섯 번째는 건전한 투자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심플하게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도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말했지만 인덱스 펀드, 그 중에서도 VTSAX, 뱅가드에서 파는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찬양하고 그만큼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추천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입 대비 저축 및 투자 비율을 높여야지 fuck you money, 즉 조직 탈출 자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정말 확 때려치고 나오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냐면 자신의 재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라든지 자신들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야. 물론 맞는 사람도 있겠지. 이 책의 저자는 직장이 잘 맞아서 돈이 많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편인데,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직이랑 안 맞는 편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나 같은 경우는 fuck you money가 절실한데, 이 fuck you money란 정확히 뭐냐, 이건 저자가 직접 만든 용어인데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여유 자금이야. 즉 단순히 말하면 종잣돈이지. 종잣돈 어느 정도 있어서 당장 사표를 내도 내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 그 정도의 돈을 빨리 벌어야지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투자에 나서는 게 이로우며, 왜냐면 복리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이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빨리 투자에 나서는 게 이롭다는 거야. 복리란 시간이 계산에 필요한 것이 복리잖아. 워렌 버핏이 역설했던 복리의 마법처럼 여윳돈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하고 그 수익의 수익을 투자한다면 정말로 수익을 많이 마법처럼 낼 수 있다는 거지. 일곱 번째, 주가 하락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 가면 좀 더 정확히 말을 해줄게. 자, 인덱스 펀드의 개념을 말해줄게. 인덱스 펀드란 뭐냐?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이자 인덱스 펀드의 대부,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이 40년 전에 완성한 가르침이야. 지수 연동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워렌 버핏이 굉장히 추천한 방법이기도 해.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곧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는 그야말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저가 상품이다 라고 말했는데, 워렌 버핏이 유서에도 자신의 재산 90%인가? 90% 이상을 인덱스 펀드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인덱스 펀드가 믿을만한 펀드임이 드러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저자는 VTSAX를 추천하고 있어. 이는 뱅가드사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약 3,700여 개의 주식들을 시가총액 가족 방식으로 담은 펀드야. 즉 인덱스 펀드라는 것에는 순수 인덱스 펀드와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VTSAX는 순수 인덱스 펀드에 해당을 해. 무려 저수수료 0.4%밖에 안 되는 비용과 CRSP 지수를 따라가고 있어. 순수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률 획득만을 목표로 하는 거고,
enhanced는 시장 수익률 획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위험 수준 하에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90%는 순수하게 시장 지수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는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초과적인 수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순수는 없고 인핸스드가 많은 편이야. 자, 그러면 지수가 뭐냐, 지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수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미국엔 대표적인 지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VTSAX가 따라가고 있는 CRSP, 크리스프 지수가 있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이 있고, 이번에 새로 지수가 시작이 된 지수를 런칭한 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KRX 300이라고 해서 이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300개를 편입해서 산출한 지수야. 그래서 사실 이게 지수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계점이 조금 나타나긴 했었어. 코스피 200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받았고, 구성 종목 305개 중에서 코스피 200과 겹치는 종목 수가 60%에 달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점점 관련 투자 상품이 등장하면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코스피 200 대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해.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은 지수야. 자, 그러면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0대 기업밖에 구성이 되지 않아. 하지만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밑에 보이듯이 주식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지수야. 그것보다 더 유용하고 포괄적인 것이 크리스프 지수고, 미국 공개되는 거의 모든 회사를 반영했으며 미국 주식의 실적을 추적하는 최대의 종합지수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 뱅가드가 이 지수를 이용해서 종합주가 인덱스 펀드인 VTSAX를 구성한다는 거야. 특히 한국도 회계가 물론 존재하고 감독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세탁이 가능한 게 현실이잖아? 근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엄격히 감독하는 나라이고 세계 최강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주식을 선택하려고 하고, 실제로 VTSAX의 99%가 이제 도메스틱 미국의 주식이야. 지난 세기의 다우지수는 66으로 시작해 11,400으로 끝났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 시기에 돈을 잃을 수 있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시기에 돈을 잃었다. 시장을 잽싸게 들락날락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할 거야. 아니, 66에서 11,400으로 끝나기까지에는 무려 뭐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점은 이거야. 워렌 버핏의 말은 결국에는 떨어지든 오르든 그것은 단기적인 시각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돈을 잃기가 힘들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경제 대공황 같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대체적으로 회복을 하고 우상향하기 때문에 돈을 잃기 힘든데, 사람들은 단기로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잽싸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이다. 이 저자는 말해. 주식시장은 시대와 상관없이 성과가 가장 뛰어난 투자처이다. 맞는 말이지. VTSAX를 보유하는 건 당신이 지구에서 가장 힘있고 잘 살고 영향력 있는 나라, 즉 미국에서 기반을 둔 여러 다양한 회사의 미래와 하나가 된 것이다. 라는 거지. 요즘 스타트업이 붐이고 IT가 붐이잖아. 요즘이 아니라 조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렇게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벤처 투자도 호황을 맞이했지. 벤처 투자가들이 하는 게 뭐야? 절대 물론 이제 자기가 안목을 가지고 자기 가치 평가를 해서 하나하나 골라서 이제 회사를 고르기도 하지만, 단순히 뭐 3개, 5개만 투자하지 않잖아. 100개, 200개씩 투자를 해서 여러 바구니에 회사를 담고, 벤처라는 것은 더더욱 실패하기 쉬운 시장이야. 실패하기 쉬운 회사들이야. 물론 잠재적인 가능성도 무궁무진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야.
이 200개, 100개 투자한 것 중에 단 한 개, 단 두 개, 단 세 개만 팡 뜨어도 10배, 100배 뛰면 다 모든 실패를 보완한다. 이렇게 말을 해. 인덱스 펀드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열심히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가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와 하나가 된 거란 뜻이야. 주가 상승에는 상한선이 없다. 반짝였던 회사가 저무는 사이에 늘 새로운 회사가 떠오른다. 그렇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재력이 있어 보였는데 망했어. 하지만 그 사이에는 늘 또 다른 새로운 회사, 또 다른 가치 있는 회사가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거야. 물론 주식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은 매우 변덕스러워. 그래서 알겠지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근데 정말 그 시점, 1시간 단위, 하루 단위, 한 달 단위 이렇게만 보면은 그 변덕스러움이 굉장히 스트레스고 불안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은 상승 과정에서 의뢰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게 정체되기도 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거는 모든 정상적인 주가의 상태야.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되는 거야. 단언컨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20대 때 30대 때 투자를 한다면 60년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너의 재산이 반토막 날 거야. 어쩌면 한 번은. 그러나 이는 누구든 이익을 즐기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토막 날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던 1억을 넣었던 반토막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회복될 거고 나는 그 회복되는 기간을 믿고 그 반토막 나는 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인덱스 펀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투자든 단기 투자는 어쨌든 투기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주식시장은 늘 상승한다. 하지만 언제나 상승하지만 장담컨대 누구도 당신에게 이렇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말해주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는 순탄하게 상승한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거야. 자, 이에 대해서 존 버글이 뭐라고 말했냐면 증권계에 있은 지 어느덧 61년이지만 나는 여전히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해안을 얻을 수 있어? 여기 이 증권계에 있은 지 벌써 60년이 넘은 사람, 과연 국내에 그런 전문가가 많을까? 투자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 중에서 60년 동안 증권계에 있는 사람 많을까? 거의 없을 거야. 소수겠지. 그 중에서도 투자의 대부라고 불리고 정말 전문가라고 불리고 세계 최고의 믿을 만한 학자이자 사업가라고 생각이 되는 추양받는 사람이 국내 책에 있습니까? 있어?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이 존 버글의 말을 믿는 게 좀 더 타당하고 이 책은 존 버글의 의견에 근거해서 많이 쓰였고 또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지금 벌써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존 버글까지 믿을 만한 학자들의 말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긴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시장을 이기는 개별 주식을 고를 능력이 나에게도 없고 당신에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야.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야. 정말 수많은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도 단지 주식 시세만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이긴 경우가 8%밖에 안 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지. 정말 해마다 지수보다 살짝 더 나은 수익을 내는 것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 오랫동안 지수보다 조금씩 나은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정말 소수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고 마이클 프라이스이고 피터 린치인 거지. 자, 한계도 물론 존재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만족감이지. 나는 주식이라는 위험성이 큰 어떤 수단보다는 혹은 그냥 이렇게 지수만 따라가게 두는 것보다는 나는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다른 예금이나 다른 것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투자 수익률보다 중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나는 내가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미있고 그 회사 하나하나의 가치를 내가 평가해보면서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만족감이 더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혹은 세금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VTSAX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 0.4%라는 비용 외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을 잘해 주신 어떤 강상원 변호사님의 블로그를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더보기란에 첨부해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분의 의견은 만약에 S&P 500에 투자할 거라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것이 세금이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ETF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설명을 해줄게. 투자 방법이 그래서 인덱스 펀드밖에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정확하게는 이제 3가지 투자 방법을 얘기를 해. 먼저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현금, 즉 예금이지. 적극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물론 위험부담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번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 이는 인플레이션 대비책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채권이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시기를 맞이했거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 아니면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2번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 되겠지.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VBTLX, Vanguard Total Bond Market Index Fund의 약자인데 이 뱅가드 종합 채권 인덱스 펀드 이것을 채권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들쭉날쭉 거칠게 출렁이는 주식을 보완할 때, 디플레이션에 맞설 때에 쓸 수 있는 구실이야.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쥐고 있으면 되는데 긴급할 때 써야 하니까. 뱅가드 운영 MMF 혹은 은행 계좌. 요즘같이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그냥 은행 계좌에 넣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운용사를 추천할게. 이건 절대 홍보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돈 받지도 않았고 정말 나도 투자하고 싶어서 직접 시간 들이고 발품 들여서 찾아본 운용사들 중 딱 3가지만 골랐어. 만약에 정말 인덱스 펀드를 한국에서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는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KRX에 따라서 나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3가지 운용사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먼저 유리자산 운용이야. 유리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인덱스 펀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인덱스 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했던 운용사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심지어 뱅가드와의 제휴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국 펀드 대상에서 인덱스 펀드 최우수 운용사를 수상하기도 한 경력이 있지. 유리자산 운용이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1990년대에서 전문가는 물론 인덱스 펀드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척박한 국내에서 뿌리를 내린 패시브 펀드의 1세대로 서경석 대표가 바로 유리자산 운용의 전 대표이자 창립자야. 이분은 국내 인덱스 펀드의 대부로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인덱스 펀드의 모델을 개발을 했고 신념과 원칙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경험이 있어. 물론 지금은 이제 전 대표이시고 유리자산 운용을 나가셨지만 어쨌든 유리자산 운용은 지금까지 믿을 만한 인덱스 펀드의 운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삼성자산 운용이야. 일단 인덱스 펀드를 투자할 때는 그만큼 규모가 크고 경험도 풍부하고 해야지만 그리고 좀 역사도 길고 왜냐면 인덱스 펀드라는 자체가 조금 시간에 길게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삼성은 국내 규모의 1위인 자산 운용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ETF 운용사야. ETF라는 것도 어쨌든 패시브 펀드 중에 하나잖아. 또 삼성이 인덱스 펀드의 펀드 매니저로 유리 자산 운용에서 활동하던 인재들이 많이 영입을 했어. 마지막으로 교보 악사 자산 운용이야. 교보 악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펀드 대상 인덱스 펀드의 우수 운용사를 최근에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인덱스 펀드를 지금 운용하고 있어.
이제 아무래도 유리자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인재들이 많이 나가기도 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대기업의 자산 운용은 아니잖아. 근데 교박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기업과 교보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나머지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경험이 짧거나 규모가 적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세 가지를 추천하는 바야. 내가 이렇게 추천하는 기준은 인덱스 펀드의 선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수수료 비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풍부한 운용 경험이 필요해. 왜냐면 특히 뱅가드의 아까 말했던 VTSAX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 뱅가드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풍부한 운용 경험과 운용 철학이,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 인덱스 펀드는 약간 장기적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대한 믿음과 신념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믿을 만한 운용사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세 가지를 추천하고 이렇게 너에게 소개를 끝낼게.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 인덱스 펀드를 소개했고 그 근거는 바로 부자 교육이라는 책이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설명을 가지고, 좋은 개념을 가지고, 좋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돌아올게. 안녕.